안녕하십니까. 흥양중학교 교사 김영규라고 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 배우실 것은 청동기 대표적인 유물 반달돌칼이 되겠습니다. 반달돌칼 같지 않게 생겼지만 그렇게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이 구멍에 대해서 어렸을 때 굉장히 궁금증을 가졌는데요. 이 구멍이 가면으로 쓰는 용도인지 어떤 용도인지 항상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고등학교 선생님이 이 구멍은 이러한 벼가 있다면 이 구멍에다 벼를 넣는데요. 그리고 쭉 뽑으면 이삭이 떨어지는 용도라고 배웠습니다. 이거를 대학교 강연할 때 너무 당당하게 말했다가 겁나 쪽을 먹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이 구멍은 바로 이러한 식으로 끈을 넣는 구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끈을 통해서 이게 진짜 돌이 아니라 잘 안 들어가네요. 이렇게 손을 고정하고요. 이 반달돌칼이 손에서 이탈하는 것을 막기 위한 하나의 끈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한 상태에서 바닥에 나 있는 이런 풀들을 사용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청동기 대표적인 유물 반달돌칼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본격적인 수업은 청동기와 철기가 되겠습니다. 청동기는 청동을 많이 사용했던 시기를 일반적으로 통칭해서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현재 어떤 시대에 살고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했을 때 학생들은 플라스틱 시대요 또는 스테인리스 시대요 등등을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철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변에 잘 보십시오. 철이 많죠? 네. 자, 이런 청동기는요, 재료가 굉장히 귀하고 만들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청동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광물을 배합해서 하나로 만드는 제품인데요. 어떠한 광물을 몇 퍼센트를 넣냐에 따라서 이 강도가 굉장히 달라진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배합률을 아는 나라가 강대국이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만들기도 어렵고 어떤 배합률도 숨겨져 있고 당연히 이런 청동은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지배층의 무기로 사용됐다고 보시면 돼요. 또는 의식용 도구로도 사용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식은 제사의식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 같은 평민들은 어떤 걸 사용했냐? 바로 농기구 또는 생활 도구로는 다 석기나 나무를 사용했다고 보시면 돼요. 청동으로 밭을 간다. 물론 땅을 갈 정도로 강도가 세지도 않지만 황금으로 된 곡괭이로 땅을 찍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럼 굉장히 아까운 짓거리죠. 자, 이런 청동기의 대표적인 유물을 본다면요, 비파형 동검이 있습니다. 비파형 동검이 점점 발전해서 나온 형태를 세형 동검이라고 하는데요. 모양을 보시면 비파형 동검은 악기 비파 있죠? 비파를 닮았다고 해서 옆이 굉장히 뚱뚱해요. 반대로 세형 동검은 굉장히 날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비파형 동검의 또 다른 이름은 요령식 동검이라 그래요. 중국 동북 쪽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고요. 세형 동검 같은 경우는 한반도에서 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반도형 동검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둘의 차이점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대표적인 유물로서 또 하나는 거친 무늬 거울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아이도 조금 더 발전하면은 잔무늬 거울이 되죠. 여기서 아이들이 이제 패닉에 빠지게 됩니다. 아니, 거울에 거친 무늬가 있고 잔무늬가 있으면 얼굴이 어떻게 보이냐? 네, 매끈한 거울면은 상관이 없고요. 이 뒤편이 거친 무늬가 있느냐, 잔무늬가 있느냐, 그게 포인트입니다. 네, 그걸 잘 보셨으면 좋겠고요. 대표적인 토기로는 민무늬 토기와 미송리식 토기가 있습니다. 미송리식 토기는 이런 형태인데요. 우선 손잡이가 하나가 있는 게 포인트고, 이렇게 뭔가 동글동글한 느낌이죠. 미송리라고 하는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미송리식 토기라고 일반적으로 부릅니다. 자, 그리고 고인돌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고인돌은요, 어떤 족장의 무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여기서 비파형 동검, 미송리식 토기, 고인돌, 이 세 가지를 다 주목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나머지도 다 중요하지만 이 세 가지를 세트로 알아두세요. 왜냐하면 이 세 가지가 바로 잘못 썼네요. 고조선의 영역을 알려주는 유물과 유적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고인돌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아까 썼던 게 빨간 게 남았네요. 자, 고인돌, 이런 식의 고인돌은요, 이렇게 다리가 길죠? 저희 탁자와 같다 해서 탁자식 고인돌이라고 부르고요. 여기는 좀 다리가 짧네요. 네. 얘는 남쪽에 많이 있어 남방식 고인돌. 탁자식 고인돌은 북쪽에 많아서
북방식 고인돌이라고 부릅니다. 자, 고인돌의 모습을 보면요. 북쪽에는 이런 탁자식, 남방식에는 바둑판식, 또 다리가 거의 없는 개석식, 이런 형태로 있습니다. 우린 이런 문화를 거석 문화라고 하거든요. 거대한 돌로 되어 있는 문화. 이 고인돌 형태는 한반도에 굉장히 집중되어 있고요. 뭐 다른 나라도 이런 거석 문화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네, 영국의 스톤헨지. 또 이거 많이 보셨죠? 네, 칠레 이스타섬의 모아이 동상들이 되겠습니다. 같은 다 거석 문화의 하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사회의 특징은요, 바로 벼농사가 드디어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아니, 우리 분명히 신석기 때 신석기 혁명이라고 해서 농경이 시작됐다고 배웠는데 이건 또 무슨 말인가요? 라고 하면서 헷갈려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신석기 시대 때 농경은 밭농사고요. 이제 청동기 때부터 벼농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차이점 정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사회는 계급사회가 시작이 됩니다. 신석기 때까지만 해도 계급이 없었거든요. 평등주의 사회였는데 점점점 농업이 발달하면서 잉여 생산문이라는 게 증가해요. 자, 이런 잉여 생산문을 많이 가진 자는 부자가 되고요. 또 이걸 지켜야 되겠죠. 사람들을 고용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서 어떤 계급사회가 형성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또 거주지가 강가에서 구릉지로 바뀌게 됩니다. 자, 구릉지는요, 이렇게 보면 강가가 있어요. 예전 사람들은 이 강 주변에서 벼농사라고 지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비가 오면 전부 다 휩쓸려 내려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되죠. 이게 산이라면 강과 산 사이에 있는 평지, 즉 구릉지에다가 집을 짓고 여기에 농사를 짓는다면, 그렇죠, 아무리 홍수가 나도 떠내려가지 않겠죠. 또 강가가 가깝기 때문에 물도 구하기 쉬웠습니다. 또 방어에 유리한 거는요, 이 구릉지에다 이렇게 목책망 세우면 굉장히 높은 경사가 지죠. 자, 이렇게 되면서 방어에 굉장히 유리한 형태, 바로 구릉지에 거주하기 시작합니다. 현대 우리도 구릉지에 살고 있다는 걸 좀 알아두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강 주변, 산이 뒤에, 뭐 배산임수라고도 표현하죠. 그걸 좀 포인트로 가지고 있으면 좋겠고요. 자, 군장이 출현하게 됩니다. 자, 이 군장의 출현의 증거로서 있는 게 바로 고인돌이 되겠습니다. 자, 신앙을 보시면요, 군장이 종교의식을 주관한대요. 즉 하늘과 소통한다는 거죠. 여기서도 알 수 있죠. 하늘과 소통하는 자, 대단한 자. 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종교의 어떤 위대하신 분들 보면 하늘과 관련이 있죠. 자, 본인이 그렇다고 주장했던 게 이때 군장이고요. 청동 방울과 청동 거울, 다 청동을 쓰네요. 의식용 도구라고도 얘기했었죠. 이런 걸 통해서 하늘과 소통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사람들과의 차별성을 가졌던 게 이 당시 군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울산 방구대 바위 그림을 보시면요, 뭐 어떤 바다 생물들이 막 많이 그려져 있어요. 뭐 이렇게도 해석하더라고요. 뭐 어떤 물고기가 잘 잡혔으면 하는 뭐 기원이다, 이런 신앙적 의미다라고 현재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청동기가 지나서 이제 철기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청동기가 딱 끝나고 철기가 등장한 게 아니라요, 청동기가 서서히 가면서 철기가 동시에 시작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철은 굉장히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청동기보다 훨씬 단단합니다. 자, 이러면서 문제가 생기죠. 예전에는 청동기를 가지고 있는, 자꾸 화면이 움직이네요, 강력한 지도자가 나라를 통치했다면 철기를 사용하면서 주변에서 조그만 소국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소국들이 점점점 힘을 키우게 되겠죠. 그러면서 어떤 거대한 국가가 무너지고 소국들이 힘을 키우면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뭐 다르게 말하면 고조선이라고 하는 거대한 국가가 있었는데 이제 이게 무너지면서 옥조, 동해 등등등이 나오죠. 물론 한사군의 침입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온 거기도 하지만 어떤 철을 사용함으로써 각자 부족을 지킬 수 있는 그 힘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청동기 같은 경우는 농기구에 쓸 수 없다고 했는데 철기는 무기나 농기구에 사용하게 됩니다. 쉽게 만들 수 있고 가격이 싸다는 거죠. 자, 현대 사회에서도 농기구를 철로 만들죠. 알까지 쭉 이어져 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청동기와 철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청동기 시대의 대표적인 나라를 꼽자면 우리 일반적으로 고조선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철기가 시작되는 건 언젠가요? 라고 얘기하면 일반적으로 우리는 위만조선을 얘기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 고조선과 관련돼서 이제 배울 거거든요. 고조선이 청동기였다, 위만조선부터는 철기였다를 머릿속에 넣으시고 다음 시간 함께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